자, 우선 먼저 9월 모의고사 해설에 앞서서 총평과 그 다음 해야 될 공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 거야. 시험이 나름 조금 쉬웠어가지고 3, 4등급 친구들은 원점수가 높아졌으니까 기분 좋을 수도 있는데 나름 공부 열심히 한 1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은 속상할 수도 있죠. 실수로 한두 개 틀리면 또 떨어지는 거니까. 난이도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사실 난이도를 지금 얘기하면 안 돼.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근데 쉬웠던 난이도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원 문제는 나름 일관된 느낌들이 있다는 거지. 그것들 위주로 한번 얘기해 볼 거고 그거에 기반해서 결국 우리가 남은 60일 정도 시간 동안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봐야 돼. 우선은 이 시험에 대한 특징과 해야 될 공부를 얘기하기 앞서가지고 가볍게 느낀 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여러분들이 느꼈던 거 한번 공감해 보면 돼. 첫 번째로 생각한 게 뭐냐면 공통이 쉬웠어도 너무 쉬웠다. 그러니까 수능 때는 절대 이럴 수가 없긴 한데 왜 쉬웠다고 느껴지냐면 일반적으로 시험이 좀 어려우면 10번 정도부터 아니면 12번 하다못해 13번 아니면 20번 이런 문제들이 한 번은 턱턱 걸려야 돼. 작년 수능이 19번이 진짜 오답률이 개 높았단 말이야. 이런 문제들이 무슨 극대극소 문제 나왔나? 그러니까 그냥 원터치야. 그냥 풀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간 세이브 되지, 멘탈 세이브 되지, 체력 세이브 되지. 그 뒤에 문제들을 푸는데 시간을 확 쏟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체감적으로 쉬었다고 느껴지는 게 당연하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 쪽에서 내가 한 번에 안 풀렸네? 라고 하면 어떤 게 부족했는지부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이따가 보긴 하겠지만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수능에서도 이럴까? 대부분 그렇지 않았어. 지금까지 이 평가원에 거의 중독되어 있는 내 입장에서 쭉 지켜보았을 때 수능은 대부분 어렵게 나왔어. 그리고 어렵게 나와야 됩니다. 야, 생각해봐. 기회야. 이번 시험 쉬워가지고 시험 잘 봤어. 그랬던 친구들이 수능 때 고꾸라질 확률이 꽤 높아요. 진짜로. 방심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친 듯이 해야 될 때야. 오케이? 그래서 왜 그랬다? 왜 그랬다? 평가원이 너무 친절을 과하게 베풀었다. 이 앞서 있었던 문제들이 쉬웠던 것도 있고 나름 어렵게 풀려야 되는 문제들에서도 힌트를 되게 많이 줬다 이거야. 물론 그건 알아보는 사람들만 알아봤겠지. 그럼 바로 다음으로 시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난 아까 얘기했듯이 평가원 문제를 진짜 엄청나게 중독성 있게 풀어보고 분석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지금까지 느꼈냐면 다른 문제들은 모르겠어. 근데 평가원 문제만큼은 진짜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50만 명이 보는 시험인데. 그러면 누구에게도 유리하게, 누구에게도 불리하게 되면 안 된단 말이지. 그 말은 뭐냐면 문제의 구조가 굉장히 완벽하게 그리고 그 과정이 나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그 과정을 뚫어내기 위한 사고 과정이 일관되게끔 출제된다 이거야. 그런 느낌들이 사실 이번에도 느껴졌다 이거야. 쌤 쉬웠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쉬운 거랑 별개로 똑같이 느껴졌다. 다만 그 논리 구조가 조금 짧다거나 아니면 너무 잘 보인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였더라도 그 힌트를 대놓고 줬다거나 그래서 쉬웠던 것 뿐이지 나는 똑같이 느껴졌다고. 특히나 어떤 거? 나름 24번하고 21번은 공통 객관식, 주관식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데 이 문제들마저도 나는 똑같이 느꼈다 이거야. 한번 봅시다. 이런 느낌이야. 만약에 6월 모의 평가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문제 유형이랑 번호대가 비슷해. 기출에서 본 것 같아. 라고 느껴지면 평가원 문제를 분석하는 것에 아직은 무슨 상태? 중수 상태야. 근데 나는 어떤 상태냐? 이 기출에서 조건을 보고 가져야 될 일관된 태도와 이 풀이 방향이 그냥 9월 모의고사에서 똑같아. 그게 이 고수의 관점이라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느껴졌다? 모든 문제들이 사실 비슷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감히 얘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 기출을 열심히만 했어도 2등급은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원점수 기준으로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이 좀 다를 수 있어도 그래도 70 후반대 80점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지.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틀렸어도 선택 과목에서 한두 개 그 다음에 공통에서 진짜 한두 개 요 정도 맞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봐봐. 진짜 기출이 잘 되어 있는 거를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다른 친구들 말고 우리 3, 4등급 친구들 원점수로 한 70점대 초반 밑에 있는 친구들 한 번만 딱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느낌도 있어. 선생님 저 기출은 다 열심히 했는데 이번 시험에서 조금 발휘가 안 됐던 거예요. 시험이 끝나니까 다 보였어요. 하는 친구들은 기출만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이 부족할 수 있었냐면 이 과정에서 실력이 점수로 만들어지는 그 순간을 조금 만들지 못한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실무 공부가 아직 덜 돼 있는 거지. 거기다가 내가 기출에서 체화했던 것들이 처음 봤던 문제에 써먹어지는 그 과정이 조금 덜 됐거나 그거는 이따가 얘기하도록 할게. 그러니까 결론은
이 3, 4등급 친구들 한 70점대에서 70점 밑으로 가는 친구들은 우선 기출이 잘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 쌤 저 잘 돼 있어요. 어떤 태도로 갖춰져 있는지 다 일관되게 정리가 돼 있어요. 라고 한다면 아직 실무에 대한 공부와 그 다음에 처음 보는 문제들을 뚫어가는 과정에 경험들이 부족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그래도 모든 공부의 뭐는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 기출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특히나 기출을 한 번 정도는 보면서 다른 것들을 병행하면 좋겠어. 문제를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게. 봐봐. 14번이에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기하적인 정보가 주어졌어. 어떤 정보가 주어졌지? 기울기가 얼마다? 3이다. 그 다음에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다? 루트 n 곱하기 10이다 이거였나요? n 곱하기 루트 10이었지? 쏘리. n 곱하기 루트 10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연역적인 태도로 무언가가 바로 튀어나오는 친구들이 있어. 이게 바로 나예요. 좌표를 설정하고 관계식을 만들자. 이번 육모에 12번과 똑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워진 이유가 있는데 뭐가 됐든 기울기가 3이네? 길이가 루트 10에 대한 배수야? 기울기 3, 루트 10. 야 이거 기울기가 3이니까 얘가 당연히 1이고 얘가 3이고 루트 10 이런 느낌인데? 라는 거지. 근데 기울기와 길이에 대한 것들을 바꿔내니까 이만큼의 길이하고 이만큼의 길이가 추가적인 정보로 만들어졌네? 잠깐 좌표를 설정해볼까? 모르는데 좌표를? 그러면 내가 알파라고 둬. 얘는 알파 더하기 1이라고 두면 되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이 알파를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알파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하겠죠? 얘가 지금 2의 x제곱이잖아. 그럼 이 녀석 함수에 지금 집어넣어서 관계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다 일관되어 있다고. 내 학생들은. 저도요. 기출을 잘 분석하면. 하나만 더 볼까? 21번. F'3이 주어졌네? 정수 K에 대해서라는 말이 주어졌어. 이 말을 보고 어떠한 것도 못 떠올렸다면 뭘 못하는 거냐면 문제의 구조를 보는 거 못하는 거야. 봐봐. F'3이라고 3차 함수잖아. 그러면 F'X는 뭐예요? 3X 제곱 뭐야? AX 더하기 B예요. 미지수가 몇 개니? 2개밖에 안 돼. 그럼 식이 몇 개밖에 안 필요해? 2개밖에 안 필요한다는 거지. 그럼 그 문제 안에서 식을 2개만 뽑아내면 돼. 그럼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아, 모르겠네? 그럼 시행착오를 겪는 거야. 근데 뭐가 있어? 정수 K란 말이 있네? 내가 시행착오를 겪을 만한 상황에 아주 훌륭한 도구가 주어졌다는 거지. 힌트가 정수 K구나. 그럼 뭐 해보면 될까? 집어넣어 볼까? 이게 일관된 태도라는 거지. 이게 별건 아니에요. 근데 평가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봐.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유리하고 어떤 사람이 불리하게끔 문제를 출제할 수 없어. 그럼 평가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냐면 계산을 양을 늘리는 거야. 이건 기본적인 피지컬이 필요한 거거든.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냐면 추론이야, 추론. 근데 평가원은 이 추론을 어떻게 검사해보겠다라고 얘기하냐면 대입하기, 나열하기를 통해서 수학적인 네가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니? 이걸 지금 측정하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3차 함수의 비율관계 아니면 함수에 관해서 변곡점을 가지고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군가가 배웠어? 그 새끼 좀 유리할 수 있고 안 배웠어? 그 친구 좀 불리할 수 있고 하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사실 공평한 느낌이야. 맞지? 근데 이것들을 충분히 기출문제를 통해서 경험해보고 연습하게끔 이미 문제가 세팅이 되어 있어. 그걸 많이 했던 친구들은 이런 21번 문제를 봤을 때 뭐 14번도 마찬가지야. 사실 전혀 별다른 거 없었다. 조금 처음 보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야. 그래서 기출만 나름 열심히 했어도 2등급은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해될까? 무슨 말인지? 기출 분석을 잘했다면 문제의 풀이 방향이 과거 기출과 그냥 똑같네 라고 느낄 수 있다고요. 나는 그랬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3, 4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이 정도가 된 상태에서 뭔가 엔제를 풀어본다거나 실무는 당연히 풀어야 돼. 왜냐면 실전과는 좀 다른 얘기라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한 번만 저격합시다. 한 번만. 이 별 생각 안 하고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기출 분석이 잘 안 돼 있는 친구들, 무지성으로 엔제만 풀었던 친구들이 갑자기 순간순간 이렇게 막히는 부분들이 생길 거야. 13번 갑자기 근을 구해야 되나?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뭐였지? 마이너스 x제곱 뭐 마이너스 2x 더하기 뭐 6이었나? 그치? 인수분해가 안 돼. 이거 갑자기 근의 공식 쓰나? 뭐 이러고 있다고 순간적으로. 오케이? 문제 구조를 보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데 14번 당연히 21번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22번 역추적 별 생각 없이 계속 이렇게 풀어왔던 사람들은 이제는 진짜 저격을 받을 때가 됐다 이거야. 왜냐면 평가원은 원래 수학적 귀납법 문제가 거의 완벽하게 추론 능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문제야. 왜? 내가 알고 있는 첫째 항으로부터 그 다음 번째 항이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통해서 나름의 구조를 갖추고 일정한 패턴과 어떤 규칙을 통해서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지면서 얘가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해야 풀 수 있거든. 그거의 기본이 사실 대입하고 나열하는 거잖아.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이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요.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것도 이제 아직까지도 아무 생각 없이 역추적으로 풀고 있다?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다음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낸다? 평가원은 처음 본 문제를 공평하게 풀 수 있도록 낸다. 그게 이 시험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고 생각해. 이건 평가원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거든. 아까 얘기했었던 14번이요, 21번이요. 그다음 역추적하지 말자고 했던 이거 22번까지. 이 문제들 다 처음 본단 말이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나름 변별이 돼야 될 문제로 선정이 된 거야. 평가원 입장에서. 그럼 공평하게 풀게끔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공통적으로 어떠한 조건들이 다 있니? 자연수, 정수 조건. 아까도 얘기했죠? 이것들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시행착오를 겪기 위한 도구로서 대입하고 나열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수학적인 원리를 깨우쳐 나가는 과정에 생각을 내가 스스로 해야만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힌트가 될 테니까 엄청나게. 물론 당연히 지금 하는 얘기는 2등급, 1등급이 그냥 밥 먹듯이 나오는 친구들은 이런 거 없이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3, 4등급에서 결국 뚫어내야 되잖아. 그럼 이런 태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이 등급을 갈랐던 문제들을 보고 우리가 뭐부터 해볼 것인가 조건에서 분명한 힌트를 주는데 이거 내가 대입해보면서 한번 규칙을 파악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야 근데 왜 갑자기 F'3을 물어봤지? 이거 생각해보니까 미지수가 2개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뭘 찾아야 되지? 그럼 식 2개만 필요하네. 등식 2개만 있으면 되는 거네. 이런 느낌에서의 문제 구조와 설계 해볼 수 있겠냐는 거지. 그래서 제발 평가원이 주는 힌트 잡아먹을 수 있도록 일관되게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시험의 특징이 난이도가 뭐 쉽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평가원 문제는 결국 변별해야 될 그 어려운 문제들도 똑같이 풀리네 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 같아요. 이러한 시험 특징이 보였던 평가원 문제 속에서 충분히 느꼈어. 이제 난이도는 쉬웠어요.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어려웠던 문제들마저도 그냥 풀어가는 과정이 똑같았다 내가 느끼기에. 오케이? 그러니까 3, 4등급 친구들은 70점대 미만의 친구들은 그걸 뚫어내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24번, 21번, 22번 같은 문제들이 어려웠다면 기출 복습을 조금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이 퍼센티지는 그냥 임의로 적은 거고 난 어느 정도 좀 돼 있다라고 하면 뭐 40%, 50% 낮춰도 돼요. 다만 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한 최소 2주 정도, 3주 정도까지는. 한 9월까지더라도. 오케이? 그래서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조건을 대했을 때 내가 어떠한 일관된 태도를 가질 수 있겠니? 하나만 좀 보여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까 나왔지만 정수 K에 대해서 나왔어. 그러면 애들한테 한 3가지로 얘기해줘요. 왜냐면 조건이 되게 다양할 수 있거든? 뭐 K에다가 모르겠으면 0, 1, 2,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서 규칙을 파악해 가라. 두 번째로 야 이거 범위를 만들 수 있지 않냐? 뭐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뭐 4보다 작다 이러면 0, 1, 2, 3이 되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어떤 것도 있냐면 부정방정식이요. 예를 들면은 식이 하나야. 근데 미지수가 2개예요. m 곱하기 n이 6이다. 근데 얘가 자연수야. 그럼 우리 할 수 있죠. 6, 1, 뭐 1, 6. 그 다음에 뭐 3, 2, 2, 3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두고 연역적인 태도로 먼저 나와야 돼. 오케이? 근데 이게 평가원 문제에서는 매우 큰 힌트로 주어진다. 그런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네가 만들어졌냐는 거지. 이거 하시라고. 그리고 구하는 것과 조건들까지의 연결. 구하는 거 아까 기억나죠? 왜 F'3을 준 거지? 라고 하는 거. 오케이? 그리고 합리적인 추론의 과정들을 연습해라. 근데 그 연습할 거면 최대한 논리 구조가 꼼꼼하고 잘 되어 있는 문제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게 뭐다? 이 평가원 문제들이다. 알겠죠? 그래서 꼭 하라 이거야. 그 다음으로 실무 공부. 아니 실무도 공부를 해요. 공부해야 돼. 실무는 있잖아. 내가 소신 발언하자면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실무라고 하는 건 이 100분 동안에 내가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태도로 이 100분을 보낼 거냐 라고 하는 그 과정을 꼼꼼하게 설계하는 거야. 내가 한 9번까지 막히면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 과정에서 나는 실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검토를 해야지. 더블 체크를 해야지. 뭘 해야지. 이런 것들을 매 회차마다 자꾸 피드백을 해가면서 복기하는 거죠. 복기.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적어야 돼. 그래서 애들한테 나는 항상 파이널 때마다 복기록을 줘요. 어떠한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고 충분히 뚫어갈 수 있는 경험을 하느냐. 그걸 기록하고 보완하고 시험에 대비하는 그 과정을 공부해야 돼요. 정말 중요해. 해설 강의 듣는 게 아니야. 제발 부탁이다. 그래서 100분 시험을 우리 완벽하게 설계하자. 그리고 단원별로 약점이 파악이 돼. 그다음 실수도 잡아.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해서 뭘 만들자. 실력을 이제 점수로 바꾸는 공부를 하자 이거야.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건 3등급도 해야 되고 4등급도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 이거 11번 시험 끝났더니 알겠는데 왜 100분 안에는 안 보였을까? 이거 너무 많잖아요. 그 과정이 100분 안에 실현되도록 매우 많이 공부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엔제 10%라고 적혀져 있는데 기출이 어느 정도 된 10월 정도라면 당연히 얘가 주가 돼서 70% 이상 될 수도 있겠죠. 기출을 기준으로 먼저 하라고 하는 거야. 3, 4등급 친구들은. 그래서 이거는 매일매일 조금씩 낯선 문제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푼다. 이거에 맞춰서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재고 푸는 것도 좋은데 그건 어차피 실무로 우리가 연습을 할 거고 너무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적절하게 우리가 끊어놓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지? 라고 하는 평가원에서 내가 문제를 풀 때 배웠던 그 태도를 일관되게 써먹을 수 있도록 조금씩 풀어보는 거야. 조금씩. 많이 풀겠다고 생각하면 또 대충 풀어요. 알겠지? 그래서 3, 4등급 친구들한테는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공감하시는 거지? 자, 그래서 9월 모의평가 난이도가 어땠네, 남는 게 없었네, 이걸 내가 왜 풀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것을 얻어갈 게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마.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이 기출문제나 아니면 평가원 문제를 많이 본 분들은 이 문제들 안에서도 나름 얻어갈 것들을 찾아내요. 그리고 그걸 떠올리지 못했던 3, 4등급 밑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달하겠지.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발 잘했던 부분 말고 이 부족한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해봐. 그걸 확인해야 우리가 나머지 60일 동안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좀 더 명확하게 보일 거야. 그래서 오늘 얘기로 나름 평가원의 시험 특징과 우리가 해야 될 공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줬으니까 본인이 각자 부족한 것들 조금 얹어가지고 비율도 조정하시고 여기 안에서 내가 시간을 얼마만큼 할 건지 그 정도까지도 한번 설계해 봅시다. 알겠지?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해설 강의 진행합시다.